평형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많은 연말 연시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에 일부 배송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국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 연결해서 왜 파업에 돌입하게 됐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왜 파업에 들어가신 겁니까? 예, 작년 올해 21분의 택배 노동자가 가로위에 숨져갔는데요. 예, 국민분들이 하여튼 더 이상 택배 현장의 과로사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고 이에 따라서 이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택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고요. 이런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문에 택배요금 170원을 올리고 이 비용은 전액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명문화한 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택배요금을 시제가 지금 올해 4월달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또 인상 계획을 발표해서 총 5천억 정도의 택배요금 인상액이 나오는데 그중 3천억 이상을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택배기사들의 수수료는 삭감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시제의 탐욕을 막아내야 된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일부 아파트들이 이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했던 조치들이 있었잖아요. 택배 기사들이 허리를 90도로 굽히거나 이제 무릎으로 기어서 택배 짐을 싣고 내리고 하는 일들이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셨는데 이 문제도 이미 그때 국토부가 그러면 논의체를 구성해서 대책을 논의하자라고 했는데 참가하고 있는 택배사들 중에 CJ가 여전히 반대함에 따라서 전혀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파업에 돌입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하여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가 머리를 좀 맞대보자. 지난번에 수십 차례 교섭을 요구해서 형식은 시간, 장소는 다 택배사가 알아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에 대해서 답조차 없는 거죠. 얼굴을 보기는커녕. 그래서 결국 노조법에 따른 노조의 파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좀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포괄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끊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사회적 합의할 때 그때 이제 과로사 방지 대책으로 들어가 있고 했던 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잖아요. 자동화 설비 문제하고 그 다음에 노동 시간에 관한 문제였잖아요. 자동화 설비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택배비 인상을 통해서 자동화 설비에 투여가 되면 그럼 노동자들이 일종의 이제 그 배송을 직접 하기 전에 분류 작업하는데 시간 다 들이니까 그런 건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회사 쪽은 아까 5천억 원 정도 택배비 인상분 그러니까 지금 이미 170원이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100원이 이제 내년 초에 다음 달에 또 오를 예정인 거죠. 근데 그 초과 이윤 3천억 원은 지금 자동화 설비에 다 투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자동화 설비가 이제 휠소터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CJ 대한통운에서 휠소터가 도입된 건 201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미 CJ하고 대한통운이 합병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가면서 기존의 이제 전동 레일이나 수동 레일로는 도저히 쏟아지는 물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휠소타예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도입한 것이고 이미 그거를 5년 뒤에 와서 택배 노동자 과로에 의해서 과로사를 막기 위해 올린 택배 요금 인상분을 5년 전 설비 투자 거를
회수하겠다, 뽑아가겠다. 네. 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향후에 이제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이럴 때 비용이 투자된다는 건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데 예. 이미 5년 전에 투입된 자동화 설비의 투입금을 회수한다는 명분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겠냐. 특히나 이 택배요금 이번 인상의 성격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택배 현장에서는 대형화주들이 갑의유치입니다. 택배사들을 골라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난 30년간 택배요금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어요. 예. 못 올린 거죠. 그런데 CJ가 올해 들어서 4월 달에 250원 인상안을 발표하고 170원을 인상했고 내년 1월 1일 또 100원을 인상한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발표할 수 있었던 근저에는 아까 봤지만 국민들이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사용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택배요금 인상에 동의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비용을 5년 전에 설비 투자했던 비용을 회수한다거나 그러면 자신들 터미널 구입하는데 또 비용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토지 구입료 이런 거 다 회수한다고 한다면 그게 이번 택배요금의 인상에 국민들이 동의해 준 성격에 부합되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럼 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지금 3천억 정도의 이익이 남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설비 투자한 것을 그냥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투자하는 건 없는 겁니까? 전혀? 예, 추가로 투자한다는 건 없다는 거죠. 아,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분류 작업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네. 인건비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 인건비 이렇게 해서 그 5천억 인상분 중에 3천억을 시대가 가져가고 2천억 정도가 예. 분류 인력 신규로 투입되는 분류 인력이나 예. 이런 데 이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네요. 예. 네. 롯데나 한진, 로제는 인상 금액 전액을 지금 택배기사 처우 개선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아, 다른 택배사들은 그렇게 하는데 CJ 대한통운은 그렇지 않고 있다. 그래서 CJ가 선도적으로 자동화 설비를 깔았던 거 인정해 준다면 네. 일부 비용을 영업이익으로 환원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네. 3천억 거의 택배금 인상분의 60%를 본인들의 영업이익으로 가져가는 건 이건 문제 아니냐. 정말 국민들에게 대해서 택배요금 인상을 처우 개선 위해서 쓰겠다고 약속해놓고 자신들의 영업이익으로 60% 이상을 가져가는 건 국민들에 대해서 속인 것 아니냐. 그럼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예, 그러면은 그 3천억 중에서요. 그러면은 그 3천억 전부를 지금 이제 택배 분류 인력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2천억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3천억을 신규 자동화 시스템 도입하는데 다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또 돈이 쓰일 때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현장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예. 여전히 기사들은 7시에 출근해서 이제 분류 작업 분류 인력들이 투입돼 있지만 같이 분류 작업을 같이 수행하고 이러는 건데 예. 실제로 이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분류 인력의 투입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 그 허브 터미널이라고 이 죽음의 알바라고 하는 이런 또 분류 인력들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는 것이에요.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되고 택배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이런 구조에서 일부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물량을 좀 줄여서 하여튼 장시간 노동을 좀 단축하는 효과를 위해서 좀 일부라도 써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아주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많은 그렇죠. 택배 물량을 배달해서 거기에 작은 수수료를
전체를 다 합쳐서 수입으로 겨우 가져갔는데 주 60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줄였으면 수수료를 조금 올려서 수입을 좀 보존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걸 뭐 생돈 내라는 게 아니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올린 택배 요금의 일부라도 이런 용도로 좀 써라 이런 겁니다. 네. 저희들이 뭐 30원이 됐든 건당 수수료가 40원이 됐든 좀 인상 좀 하라 이런 요구입니다. 근데 지금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표준 계약서에 CJ 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과로를 유발하는 내용의 부속 합의서를 추가했다. 이렇게 노조 측에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경총은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것도 그 국토부하고 택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롯데, 한진, 로제는 다 이 표준 계약서대로 개인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CJ만 여기다 또 부속 합의서를 들이민 거예요. 그래서 이 부속 합의서 내용에 하여튼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 무시하고 고중량 고부피 그다음에 규정에 맞지 않는 택배도 당일날 무조건 배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시 또 현장이 과로를 유발할 수 있는 현장으로 또 과거로 또 환원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왜 유독 이런 일들이 CJ에서만 벌어지고 있느냐. 그냥 정부랑 합의한 그 원안대로 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주 60시간 근무는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 여전히 하나도 개선되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주 6일 평균 한 71.3시간을 여전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경총이 주 60시간을 지킨다고 얘기했잖아요. 입장문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 기사들이 주 6일 일하는데 그러면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면 다 일이 끝나고 퇴근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앵커님도 이제 택배 받아보시면 5시 넘어서도 택배 많이 받잖아요. 이게 현실인데 현실을 호도하는 내용이다. 현장은 변하는 건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연말 성수기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한 40%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또 소상공인들 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지금 파업이 이루어지면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하시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그 파업에 들어가야 할 뭐 필요성이든 아니면은 이렇게 피해를 본의 아니게 입는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이 어떻게 됐든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또 만든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지금 이 시기에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얼굴이라도 보자. 너희들하고 계약관계가 아니니까 우리는 너희들하고 보일 이유가 없어. 매번 이렇게 앵무새처럼 이 얘기만 반복하지 말고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보자라고 다시 한번 CJ 대한통운에게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이었습니다.